재치 있는 이솝 우화, 익살편 16에서 20권 연속 듣기. 재치 있는 이솝 우화 16권. 서로 돕고 살자. 얼룩소, 누렁소, 깜장소. 얼룩소와 누렁소와 깜장소가 풀밭에서 우물우물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때 굶주린 사자가 불쑥 나타났어요. 그앙, 이제 너희들은 내 밥이다! 깜짝 놀란 깜장소가 친구들에게 소리쳤어요. 얘들아, 어서 바짝바짝 붙어서! 그래봤자 소용없을걸. 사자가 코웃음을 치며 와락 덤벼들었어요. 하지만 사자는 솥불에 쿵 받쳐 떼굴떼굴 떼구르르. 어이쿠, 아야, 사자 살려! 사자는 슬금슬금 물러났어요. 깜장소야, 내 덕분에 살았어. 얼룩소와 노렁소가 고마워하자 깜장소는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어요.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이긴 거야. 세 친구는 더욱 사이좋게 풀을 뜯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소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곰곰궁리하던 사자가 깜장소를 찾아갔어요. 깜장소야, 얼룩소가 힘이 제일 세다며? 뭐라고? 누가 그래? 얼룩소가 그러던걸. 자기가 셋 중에 최고래. 그 말에 깜장소는 화를 내며 씩씩거렸어요. 사자가 이번에는 얼룩소를 찾아갔어요. 얼룩소야, 누렁소가 제일 힘이 세다며?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누렁소가 셋 중에 자기가 대장이라고 했어. 얼룩소는 화가 나서 불그락 푸르락 했어요. 사자는 누렁소에게도 다가가서 말했어요. 깜장소가 가장 힘이 세다며? 뭐? 누가 그런 말을 해? 깜장소가 그랬어. 자기가 최고라고. 누렁소도 화가 나서 콧김을 훅훅. 화가 난 소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얼룩소야, 네가 힘 세다고 잘난 체 했다며? 그럼 내가 힘이 제일 세니까. 흥, 누가 더 힘센지 겨루어보자. 소들은 뾰족한 뿔로 서로 쿵쿵 받았어요. 소들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서로에게 화가 나서 뿔뿔이 흩어졌지요. 사자가 씩 웃으며 따라갔어요. 셋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별것 아니지. 소들은 차례차례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서로 돕고 살자. 나기를 싫은 말. 어떤 농부의 집에 말과 나귀가 살았어요. 어느 날 나귀가 끙끙 앓는 소리를 냈어요. 아유, 힘들어. 주인님은 왜 내 등에만 짐을 실지? 말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나귀가 울상이 되어 말에게 졸랐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그래. 내일 하루라도 짐을 나누어 실자. 어? 말은 콧방귀만 풍풍 낄 뿐이었어요. 그야 내가 알 뻔이지. 다음 날 농부는 나귀 등에 짐을 잔뜩 실었어요. 아이고, 무거워. 나귀가 끙끙 앓아도 말은 본체만체 했어요. 말은 사뿐사뿐, 나귀는 비틀비틀. 그런데 잠시 후 나귀가 헐떡거리더니 풀썩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나기가 왜 이러지? 나귀는 다리를 버둥거리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이런, 쯧쯧, 할 수 없군. 농부는 짐을 말에게 옮겨 싣고 죽은 나귀까지 턱 올려놓았어요. 말은 비틀비틀 그제야 후회가 되었어요. 아이고, 무거워라. 진작 나귀의 짐을 나눠지는 건데. 얼룩소, 누렁소, 깜장소, 나귀를 실은 말에서 배우는 지혜. 얼룩소, 노렁소, 깜장소에서 세 마리 소는
사자의 공격을 받았지만 똘똘 뭉쳐 막아냈어요. 그래서 사자는 꾀를 내었어요. 소들에게 따로따로 다가가 거짓말을 해서 서로 싸움을 붙였지요. 세 마리 소는 서로 으르렁대며 싸웠고 결국 사자에게 모두 잡아먹히고 말았지요. 나귀를 실은 말에서 나귀는 날마다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녔어요. 너무 힘든 나머지 하루는 말에게 짐을 나눠지자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말은 얌체처럼 콧방귀를 뀌며 모른 척 했지요. 다음 날 지친 나귀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주인은 말에게 나귀의 짐과 죽은 나귀까지 몽땅 싣고 가게 했지요. 서로 돕고 마음을 나누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지만 자기만 알고 다투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답니다. 재치 있는 이솝 우화 17권 어리석음을 주의해. 도끼자루가 된 물풀의 나무. 어느 날 나무꾼이 찾아와 숲의 대장인 떡갈나무에게 말했어요. 숲에서 쓸모없는 나무를 제게 좀 주세요. 그거 참 어떤 나무를 내준담. 곰곰이 생각하던 떡갈나무가 말했어요. 그럼 내일 다시 찾아오시오. 떡갈나무는 나무들과 함께 회의를 열었어요. 나무들은 모두 물풀의 나무를 주자고 했어요. 쓸모도 없고 볼품도 없잖아? 날 주지 말아요. 물풀의 나무가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다음 날 다시 찾아온 나무꾼에게 떡갈나무가 말했어요. 저기 저 물풀의 나무를 가져가시오. 네, 정말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물풀의 나무를 다듬었어요. 그러고는 도끼날에 자루로 끼웠지요. 자, 이제 도끼날을 갈아볼까? 쓱쓱 날이 날카로워졌어요. 나무꾼이 다시 숲에 가자 나무들이 물었어요. 나무꾼님, 물풀의 나무는 어디에 썼어요? 나무꾼이 도끼를 번쩍 쳐들며 대답했어요. 보면 모르니 여기 있지. 그러고는 나무를 힘껏 내리찍었어요. 쿵쿵쿵. 숲에 있는 나무들이 하나씩 하나씩 베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숲의 대장 떡갈나무도 쿵 쓰러졌지요. 떡갈나무는 쓰러진 채 중얼거렸어요. 아, 물풀의 나무를 내주지 않았다면 도끼에 쓰러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나무꾼이 씩 웃으며 말했어요. 물풀의 나무는 참 쓸모 있어. 어리석음을 주의해. 수레바퀴에게 화낸 농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날, 짐을 한가득 실은 수레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흔들흔들 삐걱삐걱 삐거덕 수레바퀴가 소리를 냈어요. 거참 귀에 거슬리네. 바퀴야, 조용히 하지 못해? 농부가 바퀴를 흘겨보며 투덜댔어요. 하지만 바퀴는 계속 소리를 냈어요. 삐걱삐걱삐걱 삐거덕 삐거덕. 농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말들은 힘들어도 조용히 잘만 가는데 너는 왜 그렇게 시끄러운 거야? 하지만 바퀴는 삐걱삐걱 삐거덕. 말들이 소곤소곤 농부를 흉봤어요. 기름칠을 하면 될 텐데 왜 바퀴 탓만 하는지? 도끼자루가 된 물풀의 나무, 수레바퀴에게 화낸 농부에서 배우는 지혜. 도끼자루가 된 물풀의 나무에서 나무꾼은 도끼자루를 구하려고 떡갈나무를 찾아갔어요. 떡갈나무는 천덕꾸러기로 따돌림 당하던 물풀의 나무를 베어가라고 했지요. 나무꾼은 물풀의 나무로 도끼자루를 만들어 숲속의 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렸어요. 나무들은 물풀의 나무가 볼품없다고 무시했다가 도리어 크게 당하고 말았지요.
수레바퀴에게 화낸 농부에서 수레에 짐을 싣고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가던 농부는 수레바퀴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자 화를 냈어요. 말들도 아무 불평 없이 걷는데 수레바퀴만 구시렁거린다고요. 하지만 울퉁불퉁한 길이니 바퀴에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겠지요. 수레바퀴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자기만의 가치가 있답니다. 재치 있는 이솝 우화 18권. 거꾸로 당하기도 해. 여우와 두루미. 여우와 두루미가 함께 물고기를 잡는데 여우가 번번이 놓쳤어요. 아, 미끄러워. 그러면 두루미가 부리로 콕 잡아서 꿀꺽 집어삼켰어요. 아, 맛있어. 여우가 놓칠 때마다 두루미가 꿀꺽꿀꺽. 여우는 약이 올라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아이고, 얄미워. 두루미를 골탕 먹을 수 없을까? 그러다가 번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두루미야, 우리 집에 놀러와.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줄게. 점심때 두루미는 여운의 집으로 갔어요. 식탁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맛있는 냄새가 솔솔. 그때 여우가 넓적한 접시에 수프를 내왔어요. 두루미야, 많이 먹어. 하지만 두루미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부리는 길쭉한데 접시가 넓적했거든요. 두루미는 긴 부리로 콕콕 찍다가 화를 냈어요. 여우야, 내가 이걸 어떻게 먹어? 여우는 들은 채 만 채 혀로 싹싹 핥아 먹었어요. 흐흐, 쌤통이다. 다음 날엔 두루미가 여우를 식사에 초대했어요. 여우야, 맛있게 먹어. 그런데 이번에는 주둥이가 긴 유리병에 음식이 담겨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걸 어떻게 먹는담? 여우는 두루미처럼 주둥이를 유리병 안으로 쏙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주둥이가 유리병에 꽉 끼어서 낑끙 힘을 줘도 빠지지 않았어요. 에고고, 이걸 어째? 두루미가 낄낄 웃으며 말했어요. 여우야, 마음을 곱게 써야지. 남을 놀리면 자신도 혼난단다. 엉엉, 약 올라. 여우는 겨우겨우 주둥이를 빼고 울면서 돌아갔답니다. 거꾸로 당하기도 해. 친구를 판 생쥐. 사자가 토실토실 살찐 생쥐를 잡았어요. 요놈아, 꼼짝 마라. 한 입에 꿀꺽 삼키려는데 생쥐가 외쳤어요. 사자대왕님, 잠깐만요. 왜 그러느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 하나로 대왕님 배가 차겠어요. 저를 살려주시면 친구들을 꿰어 데려올게요. 그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좋아. 어서 데려오너라. 생쥐는 친구들에게 쪼르르 달려갔어요. 얘들아, 저기 죽은 사자가 있어. 얼른 가서 먹자. 정말? 사자고기 맛은 어떨까? 친구들은 신이 나서 몰려갔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사자가 벌떡. 어서와, 맛있는 생쥐들아. 사자가 코앞의 생쥐들을 한 입에 삼켰어요. 아, 사자가 살아있어. 다른 생쥐들은 깜짝 놀라 달아났어요. 생쥐가 여러 번 거짓말을 하자 친구들도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거짓말쟁이야, 저리 가! 맞아, 사자하고나 놀아. 생쥐는 시무룩해져서 사자에게 갔어요. 사자는 생쥐를 보자마자 또 졸랐어요. 배고파, 빨리 친구들을 데려와. 그만해요, 이제 친구들이 속지 않아요. 생쥐가 겁도 없이 대들자 사자가 코웃음을 치며 혀를 날름거렸어요. 그럼 너라도 잡아먹어야겠다. 생쥐는 씩씩거리며 화를 냈어요.
저는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대왕님 나빠요.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한 내가 더 나쁘지? 그건 모두 대왕님을 위해. 생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자는 생지를 꿀꺽. 여우와 두루미, 친구를 판 생지에서 배우는 지혜. 여우와 두루미에서 여우는 두루미를 골탕 먹이려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 납작한 접시에 담은 수프를 내놓았어요. 부리가 뾰족한 두루미는 수프를 먹지 못했지요. 그러나 두루미도 여우를 초대해 길쭉한 병에 음식을 담아 내놓았어요. 여우는 하나도 먹지 못하고 쫄쫄 굶은 채로 돌아갔지요. 다른 이의 약점을 이용해 못살게 굴었다가 자기도 똑같이 당한 거예요. 친구를 판 생쥐에서 사자에게 잡힌 생쥐는 친구들을 데려올 테니 살려달라고 했어요. 사자가 생쥐를 놓아주자 생쥐는 친구들을 속여 사자에게 데려갔지요. 그런 일이 계속되자 친구 생쥐들도 속지 않았어요. 못된 생쥐는 결국 배고픈 사자에게 잡아먹혔지요.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주변 사람을 곤란에 빠뜨린다면 자신도 똑같은 꼴을 당하게 마련이에요. 재치 있는 이솝 우화 19권. 양보가 나을 때도 있어. 똑같이 나누어 줄게. 검둥개와 누렁개가 습기를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검둥개가 코를 킁킁. 어디서 고기 냄새가 나는데? 검둥개가 냄새를 따라 펄쩍펄쩍 누렁개도 질세라 뛰어갔어요. 내가 먼저 먹을 거야. 누렁개가 먼저 고깃덩이를 덥석 물었어요. 그러자 검둥개가 획 낚아채며 으르렁거렸어요.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물었으니까 내 거지. 그때 지나가던 여우가 다가와 말했어요. 쯧쯧, 그만 싸워. 똑같이 나누면 되지. 그거 좋은 생각이네. 검둥개와 누렁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가 반씩 나눌게. 검둥개가 고기를 나누려고 하자 누렁개가 막아서며 말했어요. 널 어떻게 믿어? 내가 나눌 거야. 검둥개와 누렁개는 또다시 뒤엉켜 싸웠어요. 여우가 둘을 말리며 말했어요. 내가 나눠줄게. 그럼 되겠지. 여우는 고기를 물어 반으로 나누었어요. 그러고는 양손에 들고 번갈아 보았어요. 이쪽이 더 크잖아? 여우는 큰 쪽을 한 입 베어 먹고 다시 보았어요. 이번에는 이쪽이 커 보이네? 여우는 다른 쪽을 한 입 쓱 먹었어요. 검둥개와 누렁개는 침만 꼴깍 삼키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우가 양쪽 고기를 한 입씩 자꾸 베어 먹는 바람에 고깃덩이는 점점 작아졌어요. 이런 똑같이 나누기가 쉽지 않은걸? 마침내 고깃덩이는 밤톨만해졌어요. 어때? 이젠 똑같지? 휴, 애썼으니까 이건 내 몫이야. 여우는 남은 고기마저 한 입에 꿀꺽. 개들은 서로 욕심을 부리다가 쩍쩍 입맛만 다셨답니다. 양보가 나을 때도 있어. 통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염소. 벌거숭이 바위산에서 흰 염소가 풀을 뜯고 있었어요. 바위산에는 듬성듬성 풀이 별로 없었어요. 아, 배고파. 풀이 얼마 남지 않았네. 어디 풀이 많은 곳은 없을까? 염소가 주위를 둘러보니 건너편 바위산이 보였어요. 저쪽에는 풀이 많겠지? 바위산 사이에는 계곡물이 콸콸 흐르고 통나무 다리가 놓여 있었어요. 염소는 조심조심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건너편 바위산에는 누런 염소가 있었어요. 누런 염소도 풀을 다 뜯어먹고는 다리를 건너가려고 했지요. 저쪽에는 풀이 많을지도 몰라. 두 염소는 다리를 건너다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서로 비켜주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비켜.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건너기 시작했어. 염소 두 마리는 다리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소리쳤어요. 어서 비키라니까. 그렇게는 못해. 내가 먼저야. 아니야, 네가 양보해. 두 염소는 뿔을 맞대고 끙끙대며 서로 힘껏 밀어대기 시작했어요. 통나무 다리가 흔들흔들. 순간 염소들은 미끄러져 계곡 아래로 떨어졌어요. 으악, 염소 살려! 염소들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 거우적. 쯧쯧, 누가 먼저 양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똑같이 나누어 줄게. 통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염소에서 배우는 지혜. 똑같이 나누어 줄게 해서 검둥개와 누렁개는 고깃덩이가 탐나 서로 먼저 발견했다며 싸웠어요. 그러자 여우가 다가와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며 고깃덩이를 한 입씩 번갈아 베어 먹었지요. 그러더니 마침내 아주 작아진 고깃덩이마저 똑같이 나누어 준 대가라며 날름 먹어버렸지요. 통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염소에서 염소 두 마리는 통나무 다리를 서로 먼저 건너가겠다고 싸우다가 그만 둘 다 다리 밑으로 떨어져 물에 빠졌어요. 서로 자기 이익만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다가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답니다. 재치 있는 이솝우화 20권. 어리석으면 위험해져. 제꾀에 넘어간 당나귀. 당나귀가 등에 짐을 싣고 터벅터벅. 햇볕은 쨍쨍 내리쬐지 목은 마르지. 당나귀는 다리를 휘청거리며 겨우 걸어갔어요. 아이고 힘들어. 무엇 실어서 이리 무거운 걸까? 개울을 건너는데 주인은 고삐를 더 세게 당겼어요. 힝, 무거워요. 살살 당겨요. 당나귀는 첨벙거리다 그만 물속에 붕덩. 주인이 깜짝 놀라 당나귀를 끌어올렸어요. 당나귀는 어푸어푸 겨우 물 밖으로 나왔지요. 물 밖으로 나온 주인은 다짜고짜 화를 내며 당나귀 등을 철썩철썩 내리쳤어요. 이놈의 당나귀, 내 소금이 다 녹았잖아. 그제야 당나귀는 짐이 가벼워진 걸 알았어요. 아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짐이 가벼워지는구나. 당나귀는 매를 맞으면서도 희죽거렸어요. 다음 날 당나귀는 엄청나게 큰 자루를 실었어요. 그런데 웬걸 이번에는 아주 가뿐했어요. 당나귀는 꾀도 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가다가 개울이 나타나자 욕심이 생겼어요. 히, 훨씬 더 가벼워질 거야. 당나귀는 힘껏 달려가서 물속에 철퍼덕. 헤헤, 새털처럼 가벼워졌겠지. 하지만 당나귀는 휘청휘청 일어설 수 없었어요. 솜자루가 물을 먹어 바위처럼 무거워진 거예요. 어서 일어나! 어디서 또 못된 버릇이야? 주인이 화를 내며 당나귀를 찰싹찰싹 때렸지요. 당나귀는 겨우겨우 일어나 터벅터벅. 아이고 무거워. 내 꾀에 내가 속았네. 어리석으면 위험해져. 사랑에 빠진 사자. 동물들을 괴롭히는 못된 사자가 살았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지요. 어흥, 무섭지. 사자가 나타나면 동물들은 벌벌 떨며 달아났어요. 날카로운 이빨과 힘센 발톱이 있어서 당해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자가 마을에 사는 아가씨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강가로 물을 기르러 온 아가씨를 본 순간 사자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며 눈앞이 환해졌어요. 어쩌면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사자는 날마다 마을 주변을 어슬렁거렸어요. 사자대왕님, 그러지 말고 결혼을 하세요. 하이에나들이 사자를 혼내주고 싶어 꾀를 냈어요.
아가씨가 나랑 결혼해 줄까? 당연하죠. 아가씨도 아주 좋아할 거예요. 대왕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지니까요. 사자는 귀가 솔깃했어요. 사자는 냉큼 아가씨의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어요. 되게 따님과 결혼하고 싶소. 허락해 주시오. 뭐라고요? 아가씨의 아버지는 짐짓 놀란 척 말했어요. 제 딸이 대왕님을 무서워하지는 않을지, 그 무서운 이빨을 몽땅 빼신다면 또 모를까. 엥, 알겠소. 까짓 이빨쯤이야. 아이고, 아파라. 에고, 나 죽네. 하이에나들이 영차 영차 당기자 사자의 이빨이 쑥쑥 뽑혔어요. 하이에나들은 웃음을 참으며 쿡쿡. 사자가 찔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젠 나를 안 무서워하겠지. 사자는 후다닥 아가씨의 아버지에게 갔어요. 이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가씨의 아버지가 사자의 발톱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 딸이 대왕님의 발톱에 상처를 입으면 어쩌죠? 알았어. 발톱 좀 뽑아버리죠. 사자는 발톱을 뽑느라 펄쩍펄쩍 뛰었어요. 아이고, 아파라. 사자 죽네. 발톱까지 뽑으면 아가씨도 대왕님을 좋아할 거예요. 하이에나들은 사자를 살살 달래며 발톱을 몽땅 뽑아버렸어요. 합주기가 된 사자는 어기적 마을로 갔어요. 빨리 아가씨랑 결혼시켜 주세요. 결혼 좋아하네. 못된 사자야. 혼나봐라.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어요. 어리석은 사자는 이빨도 발톱도 사랑도 잃고 결국 대왕 자리까지 잃고 말았지요. 제꾀에 넘어간 당나귀, 사랑에 빠진 사자에서 배우는 지혜. 제꾀에 넘어간 당나귀에서 당나귀는 소금을 싣고 가다가 개울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소금이 녹아버려 짐이 아주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 당나귀는 솜을 등에 싣고 길을 나섰어요. 당나귀는 어제 일을 기억하고 꾀를 낸답시고 또다시 웅덩이에 주저앉았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솜이 물을 잔뜩 먹어 무거워졌어요. 잔기를 부리다가 자기 꾀에 당한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자에서 사자대왕은 마을의 한 아가씨에게 반했어요. 아가씨의 아버지는 사자에게 무서운 이빨과 발톱을 빼고 오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자는 이빨과 발톱을 모두 뺀 뒤 마을로 갔다가 사람들에게 매를 흠씬 맞고 쫓겨났어요. 자신의 힘이 날카로운 이빨과 힘센 발톱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은 채 아가씨를 얻겠다고 욕심을 부리다 왕노릇조차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잘 되실 겁니다. 축복합니다.